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을 위해 예배 공간을 마련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춘천중앙교회가 1년 만에 예배당 복원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다녀올 만한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합니다. 문화사역자들이 뜻을 모아 기독교 뮤지컬 전윤극장을 개관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이태원 클럽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시민의 발과 같은 버스 운전기사들은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운전대를 잡습니다. 대진여객 일터교회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일터교회 소식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고연 교회기자를 통해 데일리 굿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터교회 목요 예배 현장을 윤인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 소리가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흘러나옵니다. 이교대 중 주간조가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어진 장시간 운전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대진여객 직원들은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환경 속에서 목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일반 교회 그 주일 예배랑 똑같아요. 대진여객의 목요 예배는 김영진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버스기사란 직업의 특성상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크리스천 직원들을 위해 회사 안에 예배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목요 예배를 통해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직원들의 가정이 회복됐다는 점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 잊지 않던 직원들도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도 많이 회복이 됐고 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가 끝나자 직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축복합니다. 직원들은 각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역사회 봉사 일정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아버지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회사 근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신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해 여름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춘천중앙교회가 1년 만에 예배당 복원을 마쳤습니다. 구TV도 화재 소식과 함께 교회 복구에 힘쓰는 현장을 보도해 왔는데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성도들은 입당 감사 예배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감격의 현장에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이 밝은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예배가 진행되면서 과거를 회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격려 메시지가 이어지자 성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순식간에 세계층을 집어삼킨 화마의 고통스러운 흔적을 피해 교회 선교교육관과 임시천막 등지에서 예배를 드렸던 광야 생활을 접고 원래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는 없었습니다. 성도들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당 복원에 전력했습니다. 담임인 권호소 목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힘들었지만 터널을 지나면 빛이 기다리듯 희망과 감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광야 예배당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광야 예배당 그렇게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세교에 입당하자.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하고 통했던 것 같아요. 화재 당시 한 걸음에 달려와 위로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춘천중앙교회가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경험한 교회로서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는 교인들의 결단이 담긴 비전 선언문이 낭독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1900석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나 힘차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다. 박수 주십시오.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금 섬김이란 교회의 소명을 되새기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건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TV 뉴스 한연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앞으로 3주간 전국 각지의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 봅니다. 방학 기간을 맞아 자녀들과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편안한 휴식을 누리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유적지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인천 경기 지역의 유적지를 홍희연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겪게 될 희로애락을 담은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 책이 소개하는 여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파크가 경기 북부 지역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마련돼 있습니다. 철로역정 순례길은 고난 가운데 희망을 찾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경험들을 또한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임재를 통해서 그 순례길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를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 믿음의 장, 그리고 또 훈령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엔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3.1운동 직후 일본 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23인의 제암리 주민들이 이곳 제암리 교회터에 안장돼 있습니다. 수촌교회도 비슷한 시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격렬한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 마을에 일제는 불을 질렀고 이때 수촌교회도 전소됐습니다. 하지만 수년 뒤 아펜젤러 선교사의 도움으로 예배당을 재건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이자 한국 선교의 시작점인 인천광역시엔 130년 역사의 한국교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이 자리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전례와 수용, 대부흥운동과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의 재건과 폭발적 성장 등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관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다, 교회도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희생정신을 다시 불러일으켜주는 하는 큰 계기가 되죠. 인천 지역에선 이 밖에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첫 입국을 기념하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설립한 인천 지역 최초의 교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목회자를 배출한 내리교회도 인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로. 하지만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공연들은 이곳에서 외면을 받아왔는데요. 문화사역자들이 뜻을 모아 기독뮤지컬 전용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관예배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쇠떼박물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극장 광야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극장 광야는 기독 뮤지컬 전용 극장입니다. 광야란 이름엔 기독교 문화의 불모지인 대학로에 복음의 빛을 비추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지만 뮤지컬 보러 가자고 하면 흔쾌히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로 한복판에 만들어진 이 극장이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극장 광야는 앞으로 뛰어난 작품성과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창작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작은 극장 광야의 첫 번째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개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독 뮤지컬 전용관은 세상과 교회를 잇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극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퀴어 문화축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동성애 조장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이 시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성애의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태원의 한 클럽을 홍희연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태원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를 마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클럽 주변은 메인 파티를 즐기기 위해 모인 동성애자들로 가득합니다. 클럽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비좁은 클럽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젊은이들이 찾는 클럽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커플을 이루어 흥을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에 취한 참석자들이 무대에 올라 선정적인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성 커플이 함께 올라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보여줄 때는 격렬한 환호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순서를 맡은 공연팀은 반나체 차림으로 격정적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흥이 오를 대로 오른 동성 커플들은 보란듯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의 메인 파티 현장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메인 파티를 즐긴 일부 동성애자들은 짝을 이뤄 주변 모텔과 사우나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일, 한국교회의 지혜로운 접근과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고 문익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1년 앞두고 문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1918년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문 목사는 이곳에서 절친한 친구인 윤동주 시인, 사회운동가 장준하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신학대학교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구약 성서학을 가르쳤는데요. 1970년대에는 개신교와 천주교회 공동번역 성서 번역 사업에 개신교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문 목사는 친구인 장준하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는데요. 수차례 유신 정권을 비판해 옥살이를 했습니다. 1994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통일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인식하에 통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 소리치는 일이라고. 최근 첫 모임을 가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문 목사의 가옥인 통일의 집을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신앙송회와 학술제, 음악회 개최도 검토 중입니다. 30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의 무사기한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면수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2015년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최근 북한에 장기가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별 사건을 계기로 임 목사를 석방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빛교회는 북한 당국은 이면수 목사에 대해 동포애적인 순수한 사랑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참작하여 조속히 석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부모나 조선가정 아이들을 1대1로 돕는 러빙핸즈가 멘토를 모집합니다. 러빙핸즈의 멘토링 사역은 멘티인 학생이 자립할 때까지 꾸준히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멘토와 멘티는 한 달에 2번 이상 만나는데요. 러빙핸즈는 멘토 정기 모임, 멘토 멘티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멘토링을 돕고 있습니다. 가까운 내 주변 지인들, 친한 친구들, 동료들, 그들의 어떤 행복과 또 기쁨을
정말 기쁘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현홍 대표는 아이들에게 돈보다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멘토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주수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굿TV가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위한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기관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연합운동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한교총과 한교연을 통합해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을 창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선거 열기로 인한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고 이단 사이비의 올무에서 벗어난 바른 연합운동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희 목사는 한교총과 한교연이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통합하는 것으로 의미를 넓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연합이 실제적인 연합기구로 인정받으려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합류가 담보돼야 합니다. 또한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의 인준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교연과 한교총은 8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이 목회자 성윤리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국내 선교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문화선교연구원장 백광훈 목사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성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목사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에게 부여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쾌락만을 위한 것으로 기독교 윤리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성적 비행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돌보는 사역과 함께 가해자의 결함을 치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윤리 강령 제정, 정기적인 성교육 실시, 신학교 교육 과정에 성윤리 과목을 포함시킬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선교부는 이날 발표된 보고서와 공청회 결과를 정리해 목회자 성윤리 정책을 제102회 총회에 헌의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일반 국민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4%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24.7%만이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불신한다는 의견은 75.3%에 달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일반인 1,000명, 교단 소속 2,000개 교회, 총신대 신대원생 974명, 주일학교 관계자 9,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7일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정입니다. 굿TV 기독교 복음 방송이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위한 첫 방송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사 작성과 촬영, 영상 편집 등 뉴스 제작의 전 과정을 글로벌 선교 방송단 방송 요원들이 직접 배우고 경험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직 기자와 프로듀서가 강사로 참여해 강의의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영상 촬영 강의는 수강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뉴스데스크에 앉아 기사를 읽어보고 카메라 기법을 배우는 모습에서 남다른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뉴스 영상을 직접 편집해보는 것으로 아카데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편집본은 수강생 전원이 개인별로 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카데미 전 과정을 수강한 참여자들에겐 수료증이 수여됐습니다.
동성애의 어두운 이면을 지적하는 특별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은 청년 재훈과 승교의 동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느끼는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작품은 동성애자들의 문란한 성관계와 이로 인한 각종 질병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도 이들의 내적 갈등과 상처를 헤아리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연극은 동성애에 대한 의학과 과학, 종교적인 견해를 통해 동성애의 진짜 모습을 관객들에게 알립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두 주인공이 동성애의 또 다른 얼굴, 그 어두운 이면에 맞닥뜨리면서 극은 절정에 치닫습니다. 극단 관계자는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작품을 연출하게 됐다며 동성애자들을 진정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극은 서울 동대문구 랑시어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굿티비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제작한 다번역 성경찬송 어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찬송 기능을 비롯해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굿칼럼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2개의 성경 버전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기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 앱과 연동되는 기능도 신설됐습니다. 이용자들은 굿티비 뉴스와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교계 안팎의 다양한 소식들을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아이폰은 추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굿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굿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필리핀 앙겔레스와 뉴에바시아 지역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일정엔 10대에서 70대로 구성된 60여 명의 단기 선교팀과 21명의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 단기 선교팀은 아이따족 합동 결혼식, 청소년 집회, 초등학교 급식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망고나무를 심고 마을의 망가진 펌프를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따족 주민들은 교회의 따뜻한 섬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원도 주문진에서 특별한 전도가 진행됐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주문진 지역교회의 요청으로 길거리 전도에 나선 겁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전도팀 80여 명은 교구별로 천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떡볶이와 음료수, 과일을 대접했습니다. 또한 풍선전도, 환경정화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는 도중 소나기가 쏟아지고 인근 대형마트 직원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전도에 임했습니다. 전도 후에는 주문진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스트셀러 복 있는 사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의 동성혼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 있는 한인교회가 정부의 압력으로 사역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앤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베스트셀러 메시지, 복 있는 사람의 저자 유진 피터슨이 동성애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미국의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동성애 논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며 동성혼 결혼식에서 주례 제안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나가고 파장이 확산되자 유진 피터슨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지지한다며 해당 발언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테헤란 한국인 교회가 정부의 압력으로 사역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테헤란 한국인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교인들의 신상 기록이 적힌 명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일체 없었고 오로지 한인들만을 위한 종교 활동을 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지난 5월 초 담임 목사의 비자 연장 신청까지 거부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소속 대학원생인 중국계 미국인 시에왁이 이란에서 간첩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에왁은 논문 작성을 위해 100년도 넘은 테헤란서 문서를 수집해서 읽다가 적발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양국의 학술 교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니스커트와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당국에 체포됐다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사우디 문화공보부는 문제의 여성이 불기소 석방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우디에서 노출 의상이나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풍속사범이 불기소 석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자 사우디 당국이 처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